자, 24페이지 민법의 구성부입니다. 구성. 물권, 채권, 친족, 상수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 채권을 합해서 재산법 그럽니다. 재산법. 친족, 상수 합쳐서 가족법. 민법은 이제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되어 있다.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 우리말은 가정이죠. 재산과 가족. 재산도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냥 가정을 규율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물권법은 나중에 배우지만요. 일단 물권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써볼까요? 나중에 배웁니다. 여긴 뭐 써있네요.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죠. 잠깐 써보겠습니다. 물권은요. 물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권은 첫 번째가 점유권, 그리고 본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권의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 제한된 물권 이런 물권이 있고요. 제한물권의 용의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용의물권, 담보물권 이걸 다 배운단 말이는요. 담보물권 사용수익한다, 담보자합니다. 용의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고요. 예,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굉장히 많잖아요. 8가지 물권이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물권은요, 본권에 이제 소유권 있잖아요. 그래서 점소, 이렇게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제한물권에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가지 물권이 나오죠. 거기 8가지라고, 8가지는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8가지는 점소, 지지전, 유지적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뭐 하여간 물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걸 다 배우고요. 우리가 물권법 8문제 나오거든요. 8문제. 그러니까 물권 기본에서 또 2개 나와야 되지. 이 중에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점유권과 이걸 차례로 배웁니다. 물권을 이제 초반에 이 총론 배우고 자세히 배웁니다. 차례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 질권, 저당을 다 배우죠. 물권은 8문제 나오니까 8문제. 채권은요. 채권 채무관계로 흔한 것이 뭐 예금, 주식 이런 거 있죠. 예금, 주식 여러분이 수업 들을 권리. 우리 학원에 등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 들을 권리가 채권입니다. 예금, 주식 요즘 뭐 필라테스 뭐 이런 게 다 채권이고 임대차. 친족 상속은 가족법이고요. 근데 여기 민법 총칙의 성질 중요하게 있습니다. 2번에 일단 민법 총칙은요. 민법 총칙이 있죠. 민법 총칙은 무슨 법의 총칙이라고? 다 재산법의 총칙입니다. 재산법. 가족법은 달라요. 재산법의 총칙이다. 민법 총칙은 다 원칙 재산법의 총칙입니다. 재산법. 우리가 재산관계가 돈 받는 법이잖아. 돈 주고받고. 그래서 가족법은 다르죠. 아까 가족법은 어떤 이해관계 없고 진짜 콩 하나도 반으로 나눠 먹는 관계고요. 재산법은 콩 하나씩 있으면 서로 뺏어 먹는 관계. 다르죠. 그래서 하여간 민법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칙 중에서도 민법 총칙 중에서도 재산법 말고 어디에도 가족법 적용들이 있어요. 전범위 그것이 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2번 별표 2번 거기 오른쪽에 25페이지 2번 중 2번 통칙 아까 배웠죠? 법원 그리고 신의성실 주소 부재와 실종 물건 기간 이 5가지는요 민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칙이 2가지 있어요. 바로 통칙이 민법 통칙 2개 1조의 법원 2조의 신의성실 이것은 재산법 가족법에 다 적용되고 특히 주소에 관한 거 부재자와 실종 그리고 물건 아까 배웠죠?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간 계산 이런 것은 민법 전반에 다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통칙 뭐가 있다? 통칙은 첫 번째 법원 두 번째 신의성실 그리고 주소에 관한 거 부재와 실종 그리고 물건 기간 이런 것은 민법 전반에 다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뭐 나머지는요 뭐 대리다 이런 거 있죠? 의사피 이런 것은 다 재산법에 적용되죠. 하여간 그 5가지 별표하시고 저도 모의고사 많이 내주고 통칙 1조의 법원 2조의 신의성실 아까 살짝 읽었었죠. 자세히 봅니다만은 1조의 법원 2조의 신의성실 그리고 주소에 관한 거 그리고 부재자와 실종 선고에 관한 거 중요하죠. 물건에 관한 거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간 계산 5가지는 민법에 총칙이 규정돼 있어도 어디에도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도 다 적용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사기 이런 게 있잖아. 사기. 나중에 배우지만 사기로 물건 샀다. 사기. 안날부터 3년이거든요. 안날부터 3년 내에 취소할 수 있어. 안날부터 3년 내 취소할 수 있어. 사기는 안날부터 얼마? 3년 내에 취소할 수 있어. 사기. 안날부터. 근데 사기 혼인이 있잖아. 사기 혼인. 사기 혼인. 사기당해서 혼인다 했어. 사기당해서 혼인했으면 그는요. 안날부터 3년 그러면 너무 길잖아 이게. 그죠? 이 안에면 뭐 쌍둥이 낳고 그러면 3명, 4명 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막혀서 사기 혼인 같은 것은요. 그 사실을 안날 얼마 이내? 3월이 안날. 사기당해서 혼인을 안날부터 3년이고 안날부터 3월입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얘기죠. 달러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배우는 사회강박 이게 110조인데 여기는 재산법에 관한 것이고요. 혼인 가족법이나 이런 혼인에는 민법 친족 상속이 따로 적용된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 그 사실 알고 나서 3년 내 계약서부터 10년 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기 혼인 같은 것은 혼인은 가족법이죠. 이런 것은 안날부터 3월 내에 3월 내에 취소해야 되지 3월 지나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빨리 하라는 거지. 빨리. 사기 혼인 당했다. 울고불고 싸울 일이 아니고 빨리 결정해야 되죠. 이게 그냥 살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날부터 3월 내에. 그러니까 민법 110조에 이게 110조인데요. 110조에 사회강박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재산법이고요. 가족법은 따로 적용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강박에 관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회강박 같은 경우는요. 민법 110조에 있고요. 사기혼인은요. 사기혼인은 823조가 있습니다. 823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0조는 총치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사기로 물건 샀으면 안날부터 3년 내. 사기 혼인은 안날부터 3월 내에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 이게 요 규정은 사회강박 규정은 여기 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의 법원 나오기 시작. 법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법원 이렇게 법원 글쎄 뭐 그냥 읽는 것이 저는 법원 이렇게 읽고 법원 이렇게 있죠. 이거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시설물 말이에요. 시설물, 대법원, 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이렇게죠.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배운 민법 1조에 이게 좋은 표시입니다. 1조에 법원은 이렇게 쓰고 한자 우리 책에도 한자로 써 있죠. 법의 연은 법의 뭐 근원, 법의 적용 순서 등등 말해. 우리는 그냥 법의 적용 순서라고 보시면 순서. 이런 법원이 아니라 이런 법원이 아니라 이렇게 쓴다는 거죠. 법원 1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죠. 이거 법원. 민사 사건을 해결할 때는 법률을 먼저 보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마지막 조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형사 사건은 법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해요. 죄형 법정지. 민사 사건은 법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민사 사건 들으면요. 최대한 법률 찾아보고 관습 없으면 조리, 즉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판사의 조리에 따라 판단하죠. 신의 성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법원의 의의 있죠. 법의 이유는 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주의라는 것은요. 문서화된 거죠. 성문법, 불문법 그러죠. 성문법. 뭐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불문율 그죠. 불문율. 예.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법으로 효력이 있는 거. 성문법, 불문법. 우리나라는 이주를 취하고 있죠. 성법주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민법도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은 1조부터 해서 1118조까지 조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우리 1조 2조 배웠어 벌써? 좀 전에 했죠? 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 없으면 조리죠. 그리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라. 그리고 권리 남용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조 2조인데 한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엄청 많아요. 성문법, 성문화되어 있어요. 불문법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은. 자, 성문법주의는 주로 대륙법계라고 해요. 대륙법. 우리나라는 독일법계를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 불란서 이런 법이 이런 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영미법은 불문법주의입니다. 판례 스터디라고 해서요. 말씀드린 하여간 성문법은 독일법, 프랑스법도 대륙법계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남기시고. 자, 아시는 분들 간단 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법의 체계를 모르면요. 공부하기 약 혼란이 와요. 쉬워도 푸시고. 자, 공부하는 방법은 교과서를 꾸준히 읽습니다. 제가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일체 다른 노트를 만들지 않고요. 교과서 여백에 써놓습니다. 써놓을 것은, 왜냐면 자료가 2개, 그러면 안 돼요. 교과서 따로, 요약집 따로, 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교과서를 쓰시고, 판서도요,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건 몰라도, 판서를 따로 노트로 쓰지 마시고, 그냥 교과서 옆에 쓰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이걸 단권화로 그래요, 단권화. 한 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럿이면 안 됩니다. 단권화. 한 권을 만들어. 3권, 4권 있으면 복잡해서 안 돼요. 반드시 한 권으로 다 모아놔야 돼요. 단권화. 거기 보시면 성문법의 종류있네요. 넘기시면. 자, 민법전이 있고요. 그죠? 아까 우리나라 민법전 1960년 1월 1일 만들어진 거. 그리고 뭐 행정기관의 민법전도 있고 법률 말고도 명령, 조례, 규칙 다 민사사건에 관한 해결 기준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실질적 민법이죠. 이 법률이라는 것은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전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뭐 긴급명령 등등이 다 민법에 들어가죠. 헌법재판소 재판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불문법주의죠. 불문율, 문서화되지 않은 거 우리가 지키는 거 있잖아. 불문법주의는요. 영미법계가 채택하고 있어요. 법의 계통은 크게 2가지. 하나는 대륙법계, 영미법계라서 대륙법계는 독일, 프랑스가 취하고 있고요. 영미법계는 영국,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쫓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일본 36년 지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독일법계를 취해서 우리도 따라서 그냥 독일법계입니다. 독일법, 일본법, 우리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본법이라는 말 안 쓰죠. 일본법. 우리가 일본하고 좀 감정이 상하잖아요. 여러 가지 민족 감정 있고 그래서 일본 얘기 꺼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법과 거의 똑같은데 독일법계 그런 말 쓴다는 것이고요. 불문법 총리 뭐가 있습니까? 관습법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문법은 좀 뭐 있죠? 법률이 있죠, 법률, 또 명령, 이렇게 많습니다. 불문법은 관습법, 뭐가 있습니까? 조리가 있어요, 조리, 신의치.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성문법은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헌법재판소 판결, 국제조약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불문법은 문서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2주일 취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흔한 것이 그래도 관습법과 조리는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습니다. 관습법 조리. 자, 보시면 거기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의 장단점 이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다. 문서화된 것은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자, 성문법주의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통일정비가 명확하다. 조문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 2번째, 안정적입니다. 그죠? 명확하다. 성문법 문서화되어 있죠.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죠? 조문이 딱 떨어져. 관습법 마냥 두리뭉술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안정적이죠.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조문대로 해석하죠. 명확하다, 안정적이다. 그죠? 명확하고 딱 부러진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3번째 뭐였습니까? 자, 통일정비가 쉽죠. 법의 통일이 쉽죠. 종을 바꾸면 되니까 통일이 쉽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장점입니다. 이놈이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이놈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고 안정적이고 통일정비가 쉽습니다. 법을 고치면 되고 그대로 명확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 중에서도 자, 덜어는 관습법도 있고 조리도 있자고 그래서 이것은요. 이 관습법 같은 경우는요. 관습법은 얘와 정반대적이라서 불명확하고 불안정하고 통일이 안 돼. 그래서 단점이 뭡니까? 관습법은 불명확하고 불안정하고 통일이 쉽지 않아.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문법이죠.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습니다. 뭐 어떤 단점? 경화. 법이 너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경화. 그래서 유두리가 없습니다. 유두리. 법의 경화를 하죠. 딱딱해. 그래서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죠? 경화.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현실은 막 뛰어가는데 법은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사회현실을 규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점이죠. 단점이고요. 사회현상에 적응이 안 됩니다. 법이 항상 뒤에 가.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요. 법이 경화되고 딱딱해져 있고 적응이 안 됩니다. 탄력적이지 못해.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비탄력적이다.
법 조문이 딱 정해져 있어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사유 안 맞아. 그래서 비탄력적 이런 걸 쓰죠. 이런 것은 뭐죠? 이런 것은 단점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법이 너무 딱딱하다, 정하지 못한다. 그런 것보다는요, 법의 명확화, 법의 안정화, 통일을 위해서 요 장점이 큰 성법주의를 취하겠다. 우리나라 성문법주의라는 거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성문법주의.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 1000개 넘습니다. 이게 차례로 되어 있어요. 독일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어렵지 않고요. 근데 거기 표 밑에 보시면요. 오늘날의 경향 이렇게 되어 있네. 대립법계는요. 성문법 1차, 불문법 보충이죠. 항상 민법 전 먼저 관습법 다음 조리 다음 이렇게 해서 성문화된 법을 우선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문법 우선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우선하고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채택합니다. 성문법 우선, 불문법 보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왼쪽에 여백에 보시면 현행민법은 성문법 원칙, 불문법 원칙 이게 기본이다. 성문법 원칙. 왜냐하면 법률 먼저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잖아. 그죠? 법률 오른쪽 보시면요. 이런 단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문법을 먼저 적용되고 이님 없으면 뭐요?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뭐죠? 조리죠. 이렇게 해서 조리. 이런 순서로 정해합니다. 순서요. 반드시 성문법, 두 번째 불문법의 관습법과 세 번째 조리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있어요. 조리를 관습법을 성문법보다 먼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성문법이 먼저,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님 우선하죠. 성문법을 우선하고 관습법이 다음이고 조리가 다음이기 때문에 성문법 우선주의라는 말 쓰죠. 이건 법률이죠. 법률. 자, 오른쪽 보시면요. 우리민법 태도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살짝 봤었죠. 법원 민사에 관해 무슨 이제 민사사건 돈 받는 법.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뭐 보충적 효력설. 없으면 어려운 말로 보충적 효력설. 없음이다. 이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이런 걸 한다고 보충적 효력설을. 보충적. 없으면 있으면 안 돼. 보충적 효력설 이런 말 씁니다. 이에 반해서 민법 185조의 물권법정지는요 대등적 효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185조 볼까요? 민법 185조. 여기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으면. 근데 185조는요 또는으로 돼. 또는 185조 보세요. 물권법정지는. 자, 185조 보십니다. 185조. 거기 보시면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185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권은 법률 또는 이제 오하죠. 이게 대등합니다. 또는 관습법. 관습 물권 나오지만 셋 밖에 없어요. 분명히주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 양조담보하고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걔들은 또는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는이지 물권법정지의 법률은 우리가 국회를 통한 볼 말이에요. 법률 또는 관습법이다. 이렇게 돼 있지. 조리는 또 안 되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민법 제1조는요. 법률 관습법 조리. 불권법정지는 어떻게 됐다고? 써볼까요? 물권법정지에는 물권법정지 비교해서 많이 나오죠. 이게 몇 조? 185조라고 돼 있어. 얘는 이 법이 뭐라고? 이 법이 뭐라고? 법률 또는 관습법 또는 이놈이 법률 또는 관습법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민법 전에 8가지 물건이 있고 관습법에 3가지 물건이 있어. 8가지 있었죠. 이거 점소, 지지전, 유질적. 관습법 물건 3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분관농. 그래서 분명히주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산 양조담보 3가지 있습니다. 물론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공시방법이고요. 뭐 새끼줄을 친다든지 이름 써놓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물권법정지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조리 안 되죠. 또는입니다. 또는이죠. 여기는 없으면 여기는 또는 제가 화살표 안 했잖아. 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죠. 여기는 없음이 아니라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서 대등주의를 취하겠습니다. 물권법정지에서는 관습법도 법률과 똑같다라고 물론 법률에 다 있습니다만은 관습법도 대등하게 법의 하나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권법정지는. 자, 다시 보시면 그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죠. 없으면 조리. 조리란 말이요. 조리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조리. 우리말로 상식이란 뜻입니다. 상식에 따라서. 근데
법은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상식 그런 말 쓰지 않냐고 조리에 따라서. 조리는 말, 이 조리 있다 비슷해요. 조리라는 말은요. 시니치 그래요. 시니치. 같은 말입니다. 시니치. 또는요. 사회통념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또는 뭐 거래관련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련 이 말 쓰기도 합니다. 거래관련. 얘는 법에서 쓰는 용어고요. 우리가 쓰면 그냥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런 뜻입니다. 거래관련. 근데 그런 말을 상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조리를 신의칙, 믿음과 의리가 법이 돼서 사회통념 거래관련. 이것을 조리라고 조리, 신의칙, 사회통념 거래관련. 근데 조리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이 말도 많이 씁니다. 재판할 때 사회통념상, 거래관련상, 우리말로 상식으로 판단하면 인간의 본성에 따라 판단하면 그런 뜻인데 시험은요, 법전에서 그런 말 없습니다. 조리에 따라서, 신의칙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거래관련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그래서 민사사건은 돈 받는 법이다. 땅 달라, 소유권 달라. 민사는 그런 뜻이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배우면 끝도 없어요. 민사사건은 돈 받는 법이다. 형사사건은 벌 주는 법이야. 그래서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 없으면 조리다. 이게 순서가 없으면 보충 조력설 의미가 있고요. 이 보시면 결국 민법 제1조는 결국 민사사건에 있어서 법의 적용 순서, 이게 핵심이죠. 민사사건에 있어서 법의 적용 순서, 민사사건에 의해서 법의 적용 순서를 말하고 이게 1조라고 했죠. 1조는 성문법, 법률, 관습법, 조리인데 이 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한 법이 아니라 법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등도 다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 또는 법령, 규칙, 조례 등등 관습법과 조리에 따라 판단한다. 근데 물권법정주의에서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서 민법 8가지 물권이 정해져 있고요. 관습법 물권 3가지 있습니다. 분명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동사양주담법이 있고요. 그리고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도 판례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도 판례 인정. 왜냐하면 관습법은 판례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해석에 관해서 민사에 관하여 관이라는 것은 일반 사법관계, 돈 주고 돈 받고 이런 거 있죠. 사법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을 한다. 민법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에서 복사기 구입한다. 아셨네? 복사기, 그런 식의 사법관계죠. 서울시에서 복사기를 구입한다 해서 회사에 싸게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법관계죠.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사도 복사기를 산다. 그럼 당연히 복사기다, 용지다, 토너 같은 것은 당연히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민법 정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명령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등관계에서 이걸 사법 정대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률에는요, 형식적, 실질적. 형식적은 국회에서 만든 법, 1960년 1월 1일 만든 우리가 배우는 법. 실질적은 국회에서 정한 것 말고도 행정기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명령, 조례, 규칙 등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민법 1조의 법률, 형식적 법률은 물론이고요. 실질적 법률을 포함합니다. 결국은요, 실질적 법이 원칙입니다. 실질은 형식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99.9%. 법인에서 벌칙 규정이 있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좀 벗어나는데 그 빼고는 전부 다가 실질, 민법에는 징역이란 말이 없습니다. 벌금이 없어요. 근데 그 법인의 이사책임 등에서 거의 벌칙이 있어요. 그만 빼고는 전부 다가 실질민법에 형식민법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전은요. 자, 민법전에서 1조의 민법은 이 법은 모든 성문법 다 들어간다는 거죠. 명령, 민법전에 민법뿐만 아니라 자, 이거 1조부터 118조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등도 다 이 법에 적용되고 포함되고 없으면 관습, 없으면 조례인데 물권법정주의는 없음이 아니라죠. 없음이 아니라 대등하게 법률 또는이죠. 또는 물론 법이 없는 경우 관습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건 대등하게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민법전에 8가지 물권 그리고 관습법에 3가지 물권이 있다. 분관동 이식 말하고요. 분묘지권 이런 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번에 분묘지권이 또 판례가 나왔죠. 판례가 나왔습니다만 지류를 청구하시다고 나왔어요. 분묘지권은요. 남의 땅에다 산소 쓰고 허락 없이 20년 지나면 사용권이 생겨요. 그 사용권이 생기고 예전에 분묘지권은 땅 사용을 안 해도 되는데 나온 게 볼까요? 분묘기지권 산소죠.
산소를 남의 땅을 쓰는 거리다. 분묘가 봉분이잖아요. 봉분이 있어서 봉분이 있기 때문에 봉분이 공시합니다. 따라서 이건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봉분이 공시한단 말이에요. 봉분이 산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묘지권은요, 예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했다가 지금은 판례가 나왔죠. 2022년 4월 29일인가요? 그런가요? 21년 4월 29일 날 판례가 나왔어요. 전압 판례가 나왔습니다. 전압이라는 것은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분묘 기지권자는요, 이때 어디에 나오지 않나요? 분묘 기지권이 나온 김에 써보죠. 분묘 기지권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번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언제부터 지급하라고 또 나왔죠? 청구시부터. 토지 소유자의 청구시부터 이렇게 해서 대지 소유자의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대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서 청구시부터 발생합니다. 시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고 일반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 걸리겠네. 일반 청구권 10년의 시효 걸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요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더 화장이라는 말이 거의 화장이고 뭐 매장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요즘 다 화장해서 모시잖아요. 납골 땅이. 그래서 요즘은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많았어요. 서울 사람이 지방에 땅 사놓고 알아보면 그럼 동네 사람들 뭐 산소를 쓰면요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돼요. 그럼 땅 사용권을 보장해야 된다. 지상하고 마찬가지로.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분묘는 봉분이 산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 지료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다 판례가 2021년 4월 29일인가요? 4월 29일이 아마 이때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지료를 지급하라 돼. 지료 지급 의무, 지료 지급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 지료 지급하라. 지료를 지급하라. 그런 의무가 있고 언제부터라고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의무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하라. 이 판례가 이번에 바뀌었죠. 그리고 지료는 언제부터 청구 시부터니까 땅 주인이 달라. 그때부터는 지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에 장사법이 개정돼가지고 만들어져. 이 전은 괜찮습니다. 이 전은 이전까지는 인정하지만 이후는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안 되고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기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도 남의 땅에 산소를 써서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래도 또 금방 바뀌었어요. 이렇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장사법이 만드는 이유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전에 한 것은 인정합니다. 기존까지 그 전에 한 거. 기득권 존중. 이전에 인정된 기주권은 지금도 인정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분묘기지를 남의 땅을 사용한 사람은 지료를 어떻게 지급하라. 지료 지급해라. 이것이 판례입니다. 이따 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7페이지에 불과 없고요. 자, 법률은 다 되죠. 민사에 관한 그만하던 민사에 관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죠? 규칙 등등 똑같죠? 농기 보시면 대법원 규칙도 국제조약도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에요. 판례는요. 물론 판례는 당해 사건은 하급식을 기속하지만요. 꼭 지방법원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를 필요 없어요. 아셨네? 그렇지 됐군요. 거기 따르죠. 사실상 기속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양쪽 여백 보시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그건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된 판례죠. 원래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국내법 우선설, 국제법 우선설, 대등설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최근 판례가 우리나라 가입한 국제조약. 그건 국제조약은 민법,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외 관계를 좀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했습니다.
원래 국제법은 민법과 똑같습니다. 지위가. 근데 이제 부딪힐 때는 그는 우선하겠다. 우리나라 가입한 국제죄악은 일반적으로 민법,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도고 특히 거기 디귿의 대법원 규칙도 법원이고 그리고 특히 비읍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원이지만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알아두세요. 대법원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법원이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 관습법 많지 않습니다. 요즘 관습법은. 왜냐하면 시대가 확 변하면서 다 법에 의해서 통합을 하지.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이 많지 않은데요. 있긴 있어요, 몇 개. 근데 아주 판례만 몇 개 있습니다. 거의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런 관습법은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좀 있어서 좀 보도록 하죠. 관습법. 관습이 법으로 굳어졌죠. 관습법. 사실은 관습은 아직 법은 아니네요. 사실적으로 시행되는 관습, 관행을 사실은 관습. 관습법은 사실은 관습이 법으로 굳어진 거, 법이 돼버린 거, 꼭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관습법이죠. 관습법은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은 판례가 엄격히 구분합니다. 근데 몇 가지는 보시면 되지. 몇 가지는 보시면 되죠.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은 판례가 엄격히 구분하는데 사실은 관습은 일반 민간사에서 그냥 관행으로 따라지는 거. 관습법은요. 사실은 관습이 법으로 굳어진 것을 관습법이라고 해요. 관습법. 자, 우리 책을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관습법. 1안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진 관습이 사회 구성원이 법적 확신에 의해서 규범 지위를 가진 거니까 관습이 있는데 관습이 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적 관습이죠. 법적 확신. 그래서 사회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 지위를 가진 것이고 사실은 관습은요. 관행만 있고 법적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습은 그러니까 관습법은요. 관행이 있고요. 관습법은 관행이 있고 관습법은 관행이 있다. 관습법은 관행이 있고 사회적으로 시행되는 관행이 있죠. 관행이 있고요. 관습법은 이게 이제 주관식 시험 잘 나오지 이게 객관식 잘 안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관습 이건 법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관습이다. 이게 얘는 뭐라고? 관습법은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 예?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 사실은 관행이 있고요.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습니다. 법으로 확신이 있어요. 여기는요 관행만 있지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관습은 사실상 시행되는 관습으로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관습으로서 아직 법적 확신이 없는 거. 물론 이제 법적 확신이 있냐 여부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나죠. 그렇다고 판례가 있어야 관습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따 보지만요. 어찌됐거나 하여간 관습법은 사실인 관행과 법적 확신.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있고 확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뜻이죠. 판례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중에 구별하고 있어요. 입증 책임에서 증명 책임에서 관습법은 법원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거든. 그 차이에서 큽니다.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판례 보시면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여기 나와 있네요. 관습법이란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거. 사실인 관습은 관행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 당사자 의사를 보충합니다. 사실인 관습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인 관습은 그래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밑에 보시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증명 차이 요 때문에 구별합니다. 증명 차이.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관습법은 법이죠. 관습 법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 조사가 필요하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필요하죠. 요 차이가 큽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이건 이건 당사자. 결론 이거죠. 물론 관습법도 당사자 차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법이 잘 모르죠. 그래서 최종 증명 책임은요. 관습법은 법원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한다. 물론 사실인 관습도 법원이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법원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하여간 법원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어찌되건 당사자가 최종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관습법은 법원이,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물론 관습법도 당사자 주장할 수도 있고 얘도 법원이 찾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기
예, 보세요. 거기 보시면 28번에 28페이지에 2번 책임. 증명 책임의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누가 법원의 직권으로 탐지한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사실혼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근데 원래는 사실혼 관습도 법원이 찾는 게 맞죠. 그러나 법원이 거의 찾지 않고 법원이 알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당사자 입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 탐지한다. 그리고 사실혼 관습은 자 법원이 알 수 없으면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입증이 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있고요. 오른쪽에 사실혼 관습 기능. 그 사실혼 관습은요 그냥 관습만 있고 법 확신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임의법규했을 때는요 사적 자치 보충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혼 관습 그 위에 써놓으세요. 위에 3번 위에다가 200 몇 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제가 얼핏 얘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 몇 페이지 있죠. 여기 이제 사실혼 관습이 뒤에 나오죠. 여기 있네요. 206페이지. 보세요. 법률의 해석 순서 있죠. 거기 보시면 자 나중에 배우죠. 페이지 206 보시면 206 법에 아니면 법률행위의 즉 계약 해석 순서가 있어요. 계약 해석 순서, 법률의 해석 순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 빠졌지만 강행 규정 제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름이 없으면 그리고 관습법 아니 목적을 보고 이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또 사실혼 관습 여기 나오죠. 사실혼 관습이 나오죠. 이놈 또 적당치 않으면 강목사 임의법규 또 뭐가 인정되죠? 그리고 나서 신이치 이렇게 신이치 강목사 임신 그래요. 신이치. 그래서 계약을 해석할 때는요 강행 규정을 제일 먼저 맞는지 보고 이것이 맞으면요 다음에 목적을 보고 목적이 없으면 또는 원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습 그리고 임의법규 신이치에 따라서 계약을 해석합니다. 강목사 임신 우리 책에는 강자는 없지만요. 강목사 임신 그래서 이 사실혼 관습이 나오죠. 사실혼 관습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다. 해석은 강행 규정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사실혼 관습에 따라서 임의법규에 따라서 마지막 해석이 신이치이다. 그래서 이 사실혼 관습 여기 나옵니다. 나오죠? 사실혼 관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29페이지. 사실혼 관습은요, 사실혼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다. 즉, 임의 규정의 경우는요, 당사자 해석 기준으로서 의사를 보충합니다. 그 2번 사실혼 관습은 일종의 이게 경험법칙의, 이게 조리야. 경험법칙에 속하고 당사자의 주장인 입증에 관계없이 법원 직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법원이 거의 모르기 때문에 최종 인두가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당사자가 사실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패소 판결 나오겠네요. 그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관습은 제가 그냥 계약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햄버거 집 있죠? 롯데리아다 맥도날드 햄버거 그래도 선불이잖아요. 그죠? 선불이죠? 큰 음식점은 후불이죠? 음식점도 서울용도 선불이죠.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사실관습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요 5,000원 10,000원 가지고 가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 살 때요 돈 먼저 내잖아요. 그죠? 카드 먼저 내고 그게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야 이놈아 내가 양복 입고 비싼 옷 입고 다니면서 시계가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떼먹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야 돼. 그리고 아가씨들이 안 주죠. 사장님 카드 주세요. 안 줘. 그러면 결제가 안 되면 햄버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관습이 따라야 되고 특히 요즘 문제되는 것이 이제 이런 관행이죠.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두 줄로 돼서 이쪽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섰고 이쪽은 빨리 가는 사람이 섰잖아요. 이렇게 있죠? 이게 원래는 이거 지하철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나라 사람 이거 지킨다는 말이에요. 누가 정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이 레일이 달아 이쪽 항상 고장난데 양쪽이 평등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급한 사람 이리 가지 이렇게 길 막고 있으면 뭐라 하죠? 이런 건 사실은 관행입니다. 아시나요? 지키잖아. 나는 지하철 또는요 서울역에서 표권으로 간다. 급하다. 그럼 이리 가잖아요. 이쪽은 이쪽 먼저 가라 안 해요. 이쪽 사람이 빨리 가죠. 여기 있으면 막 뭐라 합니다. 뭐라 하죠? 이 사람 비키세요. 여기는 비키세요 안 하죠? 이런 건 사실은 관행입니다. 이건 계약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사실은 관행이죠. 이런 것은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건 어찌됐든 이건 뭐 계약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맥도날드 또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살 때는 100% 선불이다. 그게 사실 말씀입니다. 음식점은 선불 안 하죠? 삼겹살 뭐 1인분 만원, 2인분 만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관습이죠. 그럼 밥맛 떨어지지? 롯데리아는 먼저 내죠. 그런 게 일종의 사실 관습이라고 보시면 돼. 관습이 약간 다르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뭐 서울역 주변에 하도 도망가는 많아죠.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냥 선불이 많아요. 서울역 가보시면 선불입니다. 다. 같은 식당도 철렁탄 거로 선불하고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관습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가지 차이가 있네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아니 거래에 관해 있고 법적 확신 배웠죠? 관습법은 거래에 관해 있고 확신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사실은 관습은 관행만 있고 이게 없죠. 관행이 있는데 이게 없다 그래서 이 차이죠.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있고요. 그리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 그러나 법원이 알 수 없다면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기려면요. 이걸 주장해야 되겠죠. 이론상으로는 법원이 찾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 알아내요. 원래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 찾지만 또 법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 말이 있죠. 거기면 관습법은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이 있는 거 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직권고려건 지혜다. 사실관습은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없고요. 법령 같은 효력이 없지만 뭐라고요? 강목사 임신 마냥 해석 기준이 된다는 거 있죠? 법과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의사를 보충 또는요 법률 해석 기준이 되죠? 강목사 임신 나중에 배우지만요 해석 기준으로서 강유정 목적 사실관습 임의법기 신의칙 순서로 이렇게 해설하거든요. 강행규정 목적 사실관습 신의성실 임의법기 신의칙 순서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습 뭐예요? 임의법기 우선하죠. 신의칙보다 임의법기 우선하고 얘보다는 또 얘가 우선합니다. 순서니까 강행규정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 다음에 목적을 살펴보고 없으면 사실관습 없으면 임의법기 없으면 조리가 마지막 해석 순서다. 그래서 신의칙보다는 임의법기보다는 사실관습, 사실은 법규보다죠. 임의법기보다는 임의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습보다는 목적보다는 강의법 우선합니다. 이걸 어기면 안 되잖아. 103조 보시면 되겠고요. 관습법의 시기 이것도 돌아나오죠. 여기까지 말고 좀 쉴까요? 관습법의 시기는 자, 언제 성립하느냐?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이죠. 이게 오랜 관행과 확신인데 그럼 언제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행이 있어요. 관행이 있습니다. 관행이 있어요. 오랜 관행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법이냐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오거든요. 판결 나옵니다. 싸우다가 이게 관행이 법이냐 그래서 판결 나오죠. 판결 나오게 되면요. 언제부터 관행이 법이 된다고 소급해서 언제부터 보시면 언제부터 관행이 있었고 판결이 나오면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관행이 굳어진 때로부터 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오랜 관행이 있고 이게 소급이죠. 소급해서 판결이 나게 되면 이날부터 아니라 관행이 있었던 굳어진 때로 소급해서 판결이 나게 돼요. 판결이 나게 되면 관행이 있었던 데를 굳어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기준에서 거기 보시면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인데 성립 시기 거기 이 성립 시기 아래 두 번째 줄 보세요. B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죠.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관행이 확신을 취득한 대로 소급하여 관습법 성립 이렇게 돼 있죠. 법적 확신은 이 시점에 있었고요. 관행이 있었는데 근데 법적 확신 관행 근데 이 관행이 법적 확신으로 굳어져가지고 이게 법적 확신이죠. 관행이 굳어진 거 이렇게 법적 확신으로 굳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 A 시점에서 굳어졌고요. B 시점에서 판결로 언제부터 이날부터 아니라 언제부터 관행이 굳어진 즉 법적 확신인데부터 소급한다는 이런 관습법 이런 판례가 나와 있고요. 이 판례는 법적 관행이 있고 확증이 있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법이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재판을 하게 되고 판결이 인정되면요. 이날부터가 아니라 판결시가 아니라 언제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소급해서 이것이 법이 된다. 큰 뜻이 되겠습니다. 소급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여백이 보시면 29페이지에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판례가 있어야 돼요.
이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돼? 그렇다고 하여 법원의 확인 판결 요건 아닙니다. 아셨나요? 말이 헷갈리지만 어찌되건 관습법으로 인정되면 인정되려면 판결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판결이 꼭 법원의 확인 판결이 요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 관행이 굳어지면 되죠. 법적 확신. 그때 성립하기 때문에 판결로 확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건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꼭 요건인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여기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이 있고요. 이놈이 굳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제 판결 신청해서 재판 신청 이기죠. 그럼 이때부터 해서 거듭해서 이날부터 법적 확신으로 소급하여 관습법도 법이 된다. 관행이 법이 된다. 관행이 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